무엇보다 가려움증이 없어지면서 상처로 인한 2차 감염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죠. 목, 팔, 다리 등의 아토피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지금? 네, 많이 좋아요. 주윤이를 3주 만에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쇼츠를 통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분 내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쇼츠가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 근거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하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금도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만 6, 70만 원. 아주 심할 때 제가 얼굴이 많이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연고를 받아서 썼는데도 좋아지지 않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막 보고 연고를 썼는데도 쓸 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심해지고 하니까 엄마들이 병원을 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질 않아요. 이제 이 피부과에서도 약을 먹어도 아무리 그 똑같은 약을 주는데 먹어도 계속 잠만 자고 밥맛만 더 땡기고 입술 바짝바짝 다 타고 전혀 낫질 않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자료를 보셨듯이 아토피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토피의 원인은 뒤에 가서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기타 등등 인체 유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약은 이러한 반응을 못하게,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가라앉듯 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약 자체가 독성물질입니다. 역시 아토피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 아토피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예, 대다수 아토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아토피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토피는 치료가 잘 됩니다.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원인을 알면 원인 제거만 하면 당연히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완치하겠다는 생각을 말고 이제 내 체질로 그런 아토피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아토피 피부 위험은 유전적 경향이 있다. 한쪽 부모가 아토피가 있으면 그 자식 때 아토피일 확률이 50% 이상이고요. 양쪽 부모가 다 아토피의 소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토피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아토피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유전으로 몰고 갑니다. 예,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뒤에는 조금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예, 부모 중에 한쪽이 아토피면 자식은 50%가 아토피가 되고 양쪽 다 아토피면 80%가 자녀가 아토피 증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자료 자체는 뭐 그분들이 만든 거니까 인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그게 유전입니까? 유전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같은 집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생활 환경이 비슷해서
우리 몸속에 부모님에게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인체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기타 이런 물질들이 자녀에게도 같은 환경이니까 그런 그 유해 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양쪽 부모가 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같은 환경에 사니까 이것은 유전이 아니고 환경입니다.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그런 그 아토피 증상이 있으면 자녀도 유사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을 갖고 있는 거지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진통제, 감기약, 아토피약, 스테로이드 제제 등 약물들이 아토피를 유발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각종 중금속, 유기화합물, 식품 첨가제, 세제, 농약,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 사용하는 성장 촉진제, 항생제, 그리고 환경호르몬, 즉 플라스틱 합성 수지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노닐페놀, 포탈레이트 등 이러한 물질들이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물질을 회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된 병실에서 입원하기 전과 후에 질환의 심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 섭취는 환자 가정과 같게 하되 유기화학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시킨 친환경 병실에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한 결과 입원 당시 아토피 피부염 정도가 평균 42.1에 플러스 마이너스 11.4였던 환자들이 퇴원 시에는 평균 30.3에 플러스 마이너스 9.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진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도 가려움증, 광수. 이들은 음식의 힘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 사람은 일체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사람이 먹게 될 음식은 동물성 식품과 인공첨가물이 배제된 유기농 곡물과 야채 위주의 자연식. 2달 후 승리에게서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승리가 다시 화장을 시작한 것이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화장은 물론 외출도 엄두를 못 내던 승리야. 4개월 후. 오랜만이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 광수에게선 기대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얼굴과 온몸을 뒤덮고 있던 아토피의 흔적은 거의 말끔하게 사라졌다. 지난 12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네. 현진이가 교정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늘 의기소침해 있던 현진이는 그날 오랫동안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그토록 갖고 싶던 스티커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잠잠하던 아토피는 군것질만 하면 다시 재발하기 일수. 집 밖에서도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규환이의 혀끝은 이제 가공식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듯합니다. 이 간단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 진짜 몰랐을까. 예, 이처럼 아토피 원인 물질을 회피하면 아토피가 자연 치유가 되겠죠. 원인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사례자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예, 다 각자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소금을 섭취하면 아토피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금속, 환경 호르몬, 유해가스, 식품 첨가제, 기타
우리 몸에서 유해한 물질들을 모두 흡착해서 소변과 땀으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것은 제가 소금책을 쓰기 위해서 직접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이 안 들죠. 소금 싸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소금은 유해물질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물질을 이미 흡착해 놓은 소금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소금 혹은 된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실제 이런 소금을 사용해서 아토피가 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사례는 소금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된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애는 막 피가 몸에서 막 철철 흘러내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 안타깝죠. 우리는 주윤이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김치 추출물을 먹여보자는 것. 주윤이가 김치 추출물을 먹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네, 고작 3주 만에 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목, 팔, 다리 등의 아토피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주윤이를 3주 만에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김치의 힘이다. 초등학교 2학년 현철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아토피로 시달려왔습니다. 보통으로 긁었어. 이쪽은. 여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현철이의 아토피 증상은 좀처럼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불에 피가 다 묻어오고 가니까 이렇게 찢어져요, 살이. 아파갖고 잠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많이 간지러웠어요. 어디가? 팔이나 다리나 등이나 그런데. 그래갖고 피나고 그거. 여기서부터 쭉 해보자. 한 달 전 현철이는 또 다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원해요. 차가우니까 좋지. 이 치료약의 핵심은 다름 아닌 천일염.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현철이의 몸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가려움증이 없어지면서 상처로 인한 2차 감염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죠. 주부들은 특히 야채를 사면서 농약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김치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절임과 양념 처리 과정을 거친 김치에서는 농약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로 씻은 뒤에는 최초 농약 함량의 50%가 씻겨나갔습니다. 여기에 소금 절임 과정을 거치자 디클로르보스는 완전히 제거됐고 다이아지논과 메치다치온은 각각 86%까지 줄었습니다. 또 양념을 묻힌 김치는 익기 시작할 때인 5일 정도 지나면서 소금 절임 뒤에 남아있던 2가지 성분까지 없어졌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10여 차례씩 4년 동안의 검사 끝에 나온 평균치입니다. 사과 같은 과일의 경우 소금물에 1-20분 정도 담가서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제거한다. 한 대학의 도움으로 소금 타일의 유해물질 흡착 능력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랩으로 싼 소금 타일 상자를 다시 측정기에 넣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집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금 이 물질은요, 52가지 물질이 액상으로 섞여 있는 표준 물질이고요. 소금 상자 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후 문을 닫은 실내 공간과 유사한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유해물질의 감소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소금 타일이 유해물질을 얼마나 빨아들였을까요? 측정 결과 하루 만에 유해물질의 50%가 줄었고 5일 후에는 8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토피 환자가 있다면 공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